네, 교수님. 그러면 그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요즘 지자체도 그렇고, 네. 또 뭐 기타 개인, 네, 민간에서도, 네. 민간에서도 탄소 중립 건축 인증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공공건축물 사례하고 이제 민간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는 최근에 저희랑 좀 다양하게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광명시가 네, 다양한 좀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뭐 소아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철산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례이긴 한데 실제 그런 어떤 그 리모델링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이 광명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다 준공이 된 상태의 이제 건축물들을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한 3등급, 4등급 정도의 등급이 나왔는데 광명시에서 좀 이제 전략적으로 보다 이제 그 탄소 중립 성능이 우수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에 소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실제 여러 가지 그 저탄소 건설 제도도 투입을 하고 실제 에너지도 다양하게 이제 기술을 통해서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태양광 패널인데요. 많이 적용을 해서 저희 탄소 중립 건축 인증 최초 1등급 예, 공공건축물 사례로 인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평택교육청에서요. 이제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시설입니다. 그 교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탄소중립 건축 인증 4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실제 녹색 건축 인증 제도와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과 함께 저희 탄소중립 건축 인증도 이제 필수적으로 4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현재 그 인증이 좀 진행되는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에서 그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좀 저희 탄소중립 건축 인증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 건축물로도 이제 최초 1등급 사례가 인증된 사례가 있는데요. 에너지엑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에너지엑스요? 네, 그 에너지엑스 본사 사옥인데요. DY 빌딩이라고 하는 사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증을 했고요. 이 사옥도 그 에너지엑스가 이제 친환경 관계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녹색 건축 인증이나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에서도 우수한 등급을 받았고요. 그런 인증 외에 저희 탄소 중립 건축 인증도 인증을 취득을 했고 저희 이 민간 사례 최초로 또 1등급을 취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도들이 점점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민간에 이것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제만 할 수는 없고 실제 탄소중립 건축 인증을 취득을 이제 했었을 때 뭐 용적률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과 잘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실제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건축물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공공건축물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런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어떤 탄소 감축이라든가 뭐 친환경 어떤 건설 재료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런 어떤 좀 의미 있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건축 인증이 잘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런 인증 도입 제도가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탄소 중립 건축 인증에 저탄소 건설 인증이라는 것이 또 별도로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조금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뭐 좀 설명을 제가 드리면 탄소 중립 건축 인증은 이제 건축물 전체에 대한 탄소 중립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탄소 중립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감한다든가 탄소를 감축하는 그런 요소 기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탄소 건설 재료라든가 저탄소 건설 뭐 시공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탄소를 감축하는지를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그 인증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이나 네. 환경 마크라고 하는 제도가 운영 중인데요. 네. 실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해당되는 제품이나 기술이 어느 정도 탄소를 감축하는지 또는 배출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평가는 가능한데 실제 그러한 것들은 일정 기간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해야 되는 굉장히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 건설 회사가 기술연구소에서 예를 들면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에 대해서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이나 이런 인증을 취득하고 싶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은 실제 레미콘 공장에서 일정 기간 생산이 되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술 개발된 기술들이 그런 어떤 그 건설사의 어떤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탄소에도 감축에도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축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량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신뢰 가능하게 평가를 해서 그 감축량을 인정해 준다면 그런 다양한 탄소 감축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인정받은 그런 저탄소 건설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들이 하나의 건축물이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건축물이 탄소 중립 건축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저희 인증제도 안에서 그런 저탄소 건설 기술에 대한 감축분, 탄소의 감축분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로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사실 설명이긴 했지만, 네.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교수님. 네네. 계속 갈까요? 네. 그러면 이 탄소 중립 건축 인증을 건축물을 넘어서 도시로까지 확대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그 AC에 관련된 연구를 이제 건설 분야에 적용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건설 재료라든가 하는 재료 레벨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감축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걸 확대해서 이제 건축물까지 확대한 게 지금 탄소 중립 건축 인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탄소 중립 도시라든가 스마트 도시라든가 하는 도시 관점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도시가 모여야 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도시 단위에서의 그 탄소 중립 성능을 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 도시 단위에서의 탄소에 대한 어떤 중립 성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접근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진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건물 부분 그리고 이제 수송, 교통 부분이 되겠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부분, 또 그리고 이제 뭐 폐기물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까지, 또는 흡수원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각각의 부문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감축 기술을 이용해서 그 중립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체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광명시에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KTX 광명 역세권이 있는데 그 역세권을 스마트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한 그런 도시를 그런 어떤 역세권을 만드는 그런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다양한 연구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 탄소 중립 도시 인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역세권에 대해서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들이 또 스마트한 기술들이 막 적용이 될 텐데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도시 단위에서 역세권으로 좀 범위를 좁혔습니다만 그 대상 단지에서의 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계산해서 그 중립 성능을 좀 평가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역세권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여러 지역들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고
광명시 전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텐데 여러 지자체 중에 최초로 그런 어떤 탄소 중립 도시 인증을 만들어서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명 KTX 역세권이라고 하면 뭐 그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네. 지식산업센터, 뭐 그렇습니다. 뭐 상가,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모든 것들과 교통과 이 모든 거를 다 하나로 탄소 중립 도시로 이렇게 하는 어떤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희가 이제 범위가 도시로 확대가 되고 하다 보면 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소들에 해당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 관련된 데이터의 네. 취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데이터도 신뢰 가능한 데이터의 취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에 대한 구축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BIM 모델링이 또 필요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기술들과 이제 연계되어서 이제 저희 탄소 중립 도시의 인증도 좀 더 좀 고도화된 평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명시에서는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네. 탄소 중립 건축 인증을 통해서 뭔가 그런 탄소의 중립 성능을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나중에는 탄소 크레딧까지 연결해서 광명시 내에서 탄소 감축에 기여한 어떤 시민들에게 네. 그런 크레딧을 뭐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형태로 네. 환원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스마트한 어떤 기술들이 네.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고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또 거래될 수 있고 하는 그런 통합적인 기술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삶의 질이 좀 높아지겠네요, 광명시. 네, 높아지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